아침 햇살이 시장의 지붕 위로 번집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과일의 향이 공기 속에 섞여 퍼집니다. 그 한가운데 김순의 할머니가 자리한 좌판에는 사과와 배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세월이 묻은 손으로 과일을 닦는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사람들은 그녀를 순의 아주머니라 부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사과 좋아요? 옆 좌판의 상인이 웃으며 말을 겁니다. 그럼요, 햇사과라 아주 달아요. 순애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에이, 우리 순애 아주머니는 과일만큼 목소리도 달지. 사람들은 익숙한 농담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듯 단조롭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나오고 손님을 맞으며 남은 과일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삶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도 따뜻한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면 순애는 공부 열심히 해요 라며 손을 흔듭니다. 점심 무렵 시장 방송 스피커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울립니다. 이번 주말 마을 노래자랑 예심이 열립니다. 참가자분들은 신청서를 시장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장터의 웅성거림이 번집니다. 사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보입니다. 야, 내가 나가라. 에이, 난 음치야.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방송을 듣습니다. 익숙한 노래 멜로디가 귀에 닿자 가슴 깊은 곳이 살짝 떨립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노래를 부르던 자신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와 남은 사과를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시장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순애는 좌판을 정리하며 천천히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립니다. 낡은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담긴 따스한 울림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 노래 잘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순애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사준 카세트 테이프와 가수 앨범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순애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한 번쯤은 다시 불러보고 싶네요. 창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비치고 그녀의 눈빛이 그 빛을 따라 반짝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의 선율이 방 안을 채웁니다. 순애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따라 부릅니다. 처음엔 약하게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됩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납니다. 세월에 묻혀있던 꿈이 아주 작은 숨결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좌판을 펴고 손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장 사무실 앞 게시판에 붙은 노래자랑 예심 참가자 명단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단 한가운데 김순애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 저게 그 과일 아주머니 아니야? 하, 세상에, 그 나이에 무슨 노래를 부른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금세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좌판을 정리하며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사과가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박철수 이장은 시장을 돌다가 명단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정말이요?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순애 씨, 참가 신청했다면서요? 예, 그냥 한번 나가보려고요. 이장으로서 말리진 않겠지만 준비는 잘해야 해요. 괜히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노래는 제 좋아하는 거니까요. 이장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대화는 금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모여서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할머니 노래하면 음이 반박자씩 늦잖아. 하, 진짜 나가면 장터 웃음거리 되겠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순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논밭 사이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해보자. 이젠 내 노래를 한 번쯤은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오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장터에 다시 선 순애는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공터,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순애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낡은 노래방 마이크를 손에 든 채 그녀는 조심스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짧게 숨을 고르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음에서는 목이 갈라지고 박자를 놓칠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이내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킥킥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노래해요. 어제도 봤는데. 아이들은 장난스레 손가락질하며 달려갔습니다. 순애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금세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언젠간 알겠지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은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끝 가게의 친구 정분이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순애야, 요즘 새벽마다 어디 가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정분이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냥 연습 좀 해요. 예심이 얼마 안 남아서요. 대단하다, 진짜.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하지. 창피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정분이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청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창고를 빌려 밤마다 함께 연습했습니다. 정분이는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고 순애는 진심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노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정분이는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아? 무리하지 마. 순애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목이 좀 메인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목이 아파왔지만 순애는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와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 진짜 무대에서 울리겠어. 창고 밖으로 나가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얼굴을 비추자 순애는 손등의 주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름마다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붉은 현수막에는 전국 노래자랑 마을 예심 개최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고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노래를 연습하며 긴장을 풀었고 가족 단위로 구경 나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손에는 손수건 하나와 물병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분이 그 시장 과일 아주머니래. 진짜로 나왔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순애는 그 시선을 외면한 채 무대 뒤쪽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씨. 회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무대로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와, 진짜 할머니야. 저러다 가사 까먹는 거 아냐?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그리운 내 고향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회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낮지만 깊은 음색이 회관을 채웠고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눈을 감은 순애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객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던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음이 잦아들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철수 이장은 감동에 찬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자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격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회관 전체가 또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자신이 정말로 무대 위 가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꿈이 세상에 닿았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공기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전날 노래자랑 예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시장이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 이거 봤어? 그 과일 할머니 노래 진짜 잘하더라. 처음엔 웃겼는데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니까.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엔 놀라움과 존경이 남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창피함에 얼굴을 붉혔지만 댓글을 읽을수록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 접은 목소리에 위로받았어요. 세상은 이미 순애의 노래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평소처럼 좌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노래 봤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순애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에이, 그냥 예심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겸손한 말에도 사람들의 시선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사무실로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애 씨 맞으시죠? 어제 영상이 큰 화제입니다. 본선 무대 출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담당자의 말에 순애는 얼떨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우리 순애 아주머니 본선 나가신대. 다 같이 가서 응원해야지. 장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철수 이장은 직접 붉은 천을 사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김순애 화이팅. 밤이 되자 순애는 집에서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두렵진 않아요. 이제는 그냥 내 노래를 들려줄 때예요. 며칠 뒤 방송국 리허설장에 선 순애는 긴장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리허설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순애의 소박한 한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속삭였지만 그녀는 묵묵히 대기했습니다. 프로가수 출신 심사위원이 우연히 리허설을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노래에 힘이 있네. 진짜야. 그 말이 전해지자 스태프들의 시선이 순애에게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이장과 미영이 손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애는 살짝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노래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국 대강당은 수백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가 움직이며 무대 위를 비췄고 무대 뒤에서는 참가자들이 긴장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붉은 빛이 도는 한복 차림으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를 꼭 쥔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스태프의 말에 순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대기실 벽에 걸린 전국 노래자랑 본선이라는 글자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등을 한번 쓸었습니다. 무대 문이 열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향하자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영상의 할머니래. 진짜 직접 보니까 더 멋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의 김순애님입니다. 어르신의 감동적인 무대 기대해 주세요. 순애는 가볍게 인사하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음색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면 속으로 비춰지는 관객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애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삶, 버티고 견딘 세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꿈의 이야기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심사위원들조차 박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이장은 객석 한켠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얼굴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 미영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최고였어요. 순애는 작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올린 영상 덕분이에요. 며칠 후 순애의 본선 무대가 전국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그녀의 목소리가 안방마다 울려 퍼지자 시청자들은 감동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진짜 노래네요. 인생이 담긴 목소리예요. 방송이 끝나자 순애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기자들과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기가 김순애 할머니가 일하던 곳이라죠?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과일을 사가며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순애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별일 다 있네요. 박철수 이장은 시장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젠 진짜 마을이 살아났구먼.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현수막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김순애. 미영은 스마트폰으로 순애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다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에는 시장에서 노래하던 모습, 사람들과 웃던 장면, 그리고 본선 무대의 하이라이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또다시 인터넷에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의 노래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순애는 그날 저녁 시장 끝 포장마차에서 상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할머니가 우리 시장 대표 연예인이에요. 하하, 에이 무슨 연예인이에요. 그냥 시장 사람이죠. 며칠 후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 요청이 많습니다. 추가 인터뷰를 부탁드려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게 뭐라고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힘이 된다면야. 방송에서는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새벽에 좌판을 펴고 과일을 닦으며 손님들과 웃는 모습. 하지만 그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평범함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후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와 장사를 하고 손님에게 더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 해주세요, 할머니. 누군가 외치자 순애는 수줍게 웃으며 짧게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는 삶의 무게와 행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도 한 번쯤은 무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좌판 앞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모여드는 곳, 그곳엔 여전히 그녀의 사과와 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사과 2봉지 주세요. 단골 손님이 밝게 인사하자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더 달아요. 어젯밤에 냉기가 내려서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말투를 좋아했습니다. 그 안엔 포근한 정이 묻어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순애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곡은 김순애 씨의 그리운 내 고향입니다. 전국의 많은 분이 사랑한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볼까요? 음악이 시작되자 시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애는 과일을 정리하며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부른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 들려온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놀라지도 쑥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저 그녀의 일상 중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이제는 무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노래는 여전히 여기서 흐르고 있으니까요. 시장 입구에서는 미영이 젊은 상인들과 함께 작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시장 노래 축제 열어요. 그때 또 한 곡 해주세요. 순애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젠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죠. 그래도 마지막 곡은 할머니가 불러줘야죠. 미영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사람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나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좌판에 남은 마지막 사과 하나를 천천히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에 실린 그녀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순애의 노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